수정해 주시고. 자, 2분의 1에 요거 통분을 하겠습니다. n 더하기 1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죠. 요거 그 다음 거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죠. 땡땡땡. 마지막 거는 2n분의 2n 플러스 1이죠. 이것 전체 n승이죠.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싹 날아갑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날아가겠죠. 그럼 분모는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2n이 나오고 분자는 2n 플러스 1이 남아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1 더하기 2n분의 1 꼴로. 항상 자연상수를 이용할 때는 1 더하기 네모꼴로 바꾼다고 그랬죠. 너의 n승입니다. n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 어떤 종류의 극한인지 봤더니 1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자연상수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의 역수가 들어가야 되고 원래 역수가 없었고 원래 n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시고 이것이 이제 뭐다? 이것이 자연상수 2의 정의이다. 당연히 2의 2분의 1승이 된다. 이 문제를 한 명밖에 못 맞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맞아요. 7번. 7번은 보니까 이제 중간까지 많이 계산을 했어요. 중간까지 많이 계산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그거 그렇게 생긴 식의 최대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서 이제 딱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먼저 우리는 세타가 최대인 지점의 빌딩까지의 거리예요. 빌딩까지의 거리를 미지수 x라고 놓겠습니다.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 같은데도 되게 출제가 잘 되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너가 20이고 x고 너가 20이고 이만큼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세타예요. 생긴 꼬라지를 보아하니 우리는 당연히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쓸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요 그림 나오면 우리 맨날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사용을 할 건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각도를 우리가 각각 가정을 해줄게요. 이만큼을 알파, 이만큼을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세타라는 각도는 이제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각각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각각이 어떻게 생기냐면 너는 x분의 20, 너는 x분의 25.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너를 덧셈 정리를 써볼게요. 1 더하기 둘이 곱한 거 x제곱 분의 20 곱하기 25.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분자는 둘이 서로 뺀 거죠? 이제 너에서 널 뺀 x분의 이렇게 되나요? 5가 되나요? 이렇게. 자, 요 식을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x제곱을 곱해 주시면 뭐 이게 뭐가 나오냐면 500 나오나? 더하기 x제곱 분의 5x 이렇게 나오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자 분모 x제곱을 곱했어요. 여기서 이제 너가 최대가 되면 어차피 예각인 세타 입장에서는 탄젠트 값이 최대가 되면 세타 값이 최대가 됩니다. 즉 여러분은 각이 최대가 된다고 해서 그 각도 자체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각을 최대로 만들기 위한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각의 최대 최소를 다루는 경우에는 삼각형에서는 누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주로 코사인을 이용해요. 원래는 코사인을 많이 이용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주어진 상황상 탄젠트를 이용하기가 편해요. 세타가 어차피 예각이면 세타라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점점 커지겠죠. 거꾸로 탄젠트 값이 최대가 되면 세타가 최대가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이것이 최대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오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고 나면 잘 안 보여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한테 최대 최소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분수식의 최대 최소 옆에다가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산술기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아 씨발 산술기하네, 잊을만 하면 아 씨발 산술기하였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의 뒤통수를 와서 때리고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방심하고 있으면 또 한동안 산술기하가 안 나오다가 또 아 씨발 또 산술기하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산술기하가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곱의 형태가 최 뭐야 일정하죠. 그때 합이 최소가 되면 분모가 최소니까 전체 값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너랑 너랑 서로 같은 순간인 x는 10루트 5인 순간에 최대가 되더라. 됐죠? 줄게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주어진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곧잘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는가? 얘는 우리가 요 등비 수열로,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라고 1회차 때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함수는 이제 여러분이 미적을 한번 들었다면 그래도 반드시 그래프까지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시다. 뭐가 뭐 익숙해지면 되게 간단한데, 항상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요 분모에 있는 요 등비수열의 밑을 가지고 나누죠. 얘는 x의 제곱의 n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x의 제곱이 1인 경우, 두 번째 x 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제곱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x제곱이 1이 되면 여기다 그냥 1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x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분자분모식 똑같은 건 보이죠? 그래서 갖다 1을 넣어보시면 그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3이 나와서 값이 1이 됩니다. 즉 이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1일 때 함수 값이 1인 상황, 그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바깥쪽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있는 너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즉 x의 2n승으로 나눠주시면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갔을 것이고, 여기서 누가 남냐면 정확하게 이 x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바깥에는 함수가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등장하겠구나 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얘네는 그리기가 쉽고 너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기가 더 불편한 쪽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2차 함수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렇게 경우대를 잡습니다. 자, 바깥쪽에서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극한값이 1 들어가면 2가 되겠죠? 이렇게 극한 2, 함수값은 1입니다. 함수값은 1, 와 그리고 사이에서는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fx라는 함수는 현재 이와 같이 생겼고, 너랑 gx는 코사인 k파이 x에 대해서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싶대. 근데 gx인 코사인 k 파이 x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y축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함수도 어때요? fx도 보니까 y축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죠. 왜 이 함수가 y축 대칭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시면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주어진 식에 한번 넣어보시면 된다. 실제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다 한들 식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죠.
그렇다는 건 fx가 y축 대칭 함수일 수밖에 없고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0보다 큰 정확하게 한 개의 실근만을 갖기를 바란다와 똑같아요. 어차피 이쪽에서 한번 만나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너랑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어디서 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 대칭축 위에서 홀수개의 근을 갖는 경우엔 선대칭 함수끼리의 교점은 항상 요 대칭축 위에서 교점을 갖는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거나 이 코사인 함수는 0,1을 지납니다. 자, 여길 지나가요. 여기는 k 값에 무관하게 항상 지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30k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거든. 즉 k 값이 커진다는 거는 얘가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짧은 주기를 가지고 이쪽에서 딱 한 번만 지나가고 싶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내 생각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요점을 지나는 순간일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아닐까요? 그죠?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보다 좀 더 짧아지면 어떻게 돼? 하나? 둘 만나겠죠. 그죠? 얘가 아주 K값이 작으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만나겠죠. 점점 이쪽으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요 비어있는 바로 1,2분의 1을 지나는 순간이 되겠구나. 너가 1,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분의 1을 일단 대입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1을 대입을 했을 때 이것이 만족하는 사실은 K값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왜냐면 얘도 1,2분의 1을 지나지만 이렇게 가다가 또 1,1을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1,1을 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K값은 지금 현재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양수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을 잡아주시면 되고 일단은 넣어볼게요. 코사인 1 들어가면 K파이는 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코사인 값이 이만큼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언제 2분의 1인지를 알 수 있어? 코사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는 3분의 파이 다음엔 3분의 5파이에서 그 다음엔 2파이씩 이제 커집니다. 즉 3분의 7파이에서 어차피 나는 양변을 마지막에 파이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 값이 K의 값을 뜻해요. K 값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1, 3분의 5, 3분의 7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K 값이 가장 작은 형태는 얘예요. 맞죠? 그 다음으로 줄어들다 보면 얘예요. 즉 K 값이 두 번째로 작은 게 너의 최대값인 즉 3분의 5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최대값이다. 답은 50이 되겠죠. 그거 이해가요? 마지막 마무리는 뭐야? 마지막 마무리는 수원이야. 이거 수원 문제라고 사실. 정확히 어디까지가 미적분 문제다? 요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까지가 미적분 문제. 요 그래프를 내가 제대로 그렸는데 문제 제대로 못 풀었다 그러면 그건 수원의 문제라고 사실은. 수원 쪽 삼각함수가 아직 좀 익숙지가 않은 거라고. 그렇죠? 응? 어? 등호수면 당연히 틀리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쪽에선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너만 등호 썼어. 넘어갑니다. 세상에. 11번 봅시다.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 풀어줄게요. 자, 1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 fx 자체가 이렇게 생긴 극한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거를 극한 계산을 직접 하셔도 되고 해서 뭐 fx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미분해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일단 이 극한 계산을 일단 할 수 있는가? 먼저 너가 h가 0으로 h분의 이렇게 x의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코사인 x 여러분이 그 정도의 센스가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이만큼이
뭔가 x 코사인 x의 도함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것이 x 코사인 x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난 식을 어떻게 맞춰줘야 돼? 어느 부분이 안 맞아 지금? x 코사인 x의 도함수라고 하기에는 어느 부분이 안 맞아요? 어디가 안 맞아? 이거 x 코사인 x의 도함수가 아니잖아. 어느 부분이 안 맞니? 이런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x 코사인 x였으면 x 대신 x 플러스 h가 들어가야 되는데 x 플러스 h가 들어갔다면 x 플러스 h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것은 x 코사인 x의 도함수가 맞아요 지금 현재. 그지? 그럼 이것을 내가 이만큼이 x 코사인 x의 도함수니까 이만큼이 h가 원래 없었는데 내가 h를 넣어줬지. 그럼 이걸 다시 빼줘야 되지.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h 코사인 x 플러스 h인데 h는 약분이 됐을 거고 코사인 x 플러스 h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의 코사인 x만 해주면 되네. 지금 원래 있던 식이랑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에요. 이제 얘는 뭐다? x 코사인 x의 도함수다. 괜찮아요? 어떻게 식을 변형한 건지 알겠어?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를 자꾸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극한을 이 부분 덧셈 정리 조져가지고 이제 해갖고 뭐 아마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코사인 x 더하기 너미분 넣어 마이너스 x 사인 x지.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었지.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fx예요. 이거 다시 미분한다고. 너미분 넣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넣고 끝이죠? 갖다 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한식 변형을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이 도함수를 가지고 그냥 풀었다. 우리는 극한에 대한 계산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극한을 형태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12번 한 변의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한 평면 위에 있는데 호 DE 위를 움직인 한 점 P 그때 너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할 것이고 이 F세타를 미분하고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고 싶대요. 일단 F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네. 자 그림 한번 볼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중간에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은 이쪽 각도가 세타래요. 그만큼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합니다. 짠, 짠, 짠. 자,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푼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각형의 넓이는 보통 두 가지로 풉니다. 항상 어떻게?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 즉 두 삼각형으로 쪼개서 풀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였다? 뭐? 사각형 넓이. 수업 안 배웠어? 씨발 내가 외쳤구나. 자, 두 대각선 곱하고 사이값에 대한 사인 세타. 기억나? 걔는 자주 쓰는 공식이 아니야. 자주 쓰는 공식이 아니지. 하지만 여기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의 형태가 어때요? 보시다시피 정해져 있어요. 너는 대각선 길이 얼마야 이건? 1이지. 너는 얼마야? 루트 5지. 그러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사이각도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이 사이각도만 세타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면 되다고. 근데 이것이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쉽냐고. 그게 세타에 대해서 그닥 표현하기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늘 관찰 정도는 해봐야 된다. 얘를 사이값을 가지고 풀어내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했겠죠. 여기가 45도니까 4분의 파이 써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합시다. 자, F세타는 요거 뭐가 되냐면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앞에 2분의 1은 묶어줄게요. 어차피 둘을 더할 거니까 여가 1, 1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1, 1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제타.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애들이 막 덧셈 정리로 신나게 바꾸고 있으면 덧셈 정리 한번 배웠더니 존나 신났죠.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대로 미분할 수 있잖아. 양변 그냥 미분하시면 되잖아. 얘는 어차피 뭐예요? 얘는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만큼이 그냥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 거고 미분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너는 루트 2에 이거 그냥 미분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앞에 2분의 1은 있겠죠. 이것이 너의 도함수입니다.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그럼 이제 6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되죠. 너도 이제서야 덧셈 정리를 여기서는 쓸 수밖에 없겠구나. 4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덧셈 정리 쓰고 마무리. 이거 덧셈 정리 안 써줘도 되죠? 기억나죠? 코코마 신신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계산하면 끝. 이거 계산되고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루트 앞에 곱하고 식정리 끝. 계산 생략합니다. 넘어가서 13번. 13번은 정확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 우리 세 문제 남았으니까 이것만 하고 갔다 올래? 그래서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를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해. 그리고 보니까 f 더블 프라임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두 번 미분하라는 소리고 자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ln fx는 x ln x 일단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양변을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fx분의 f'x가 나오죠. 너가 요렇게 나와요. 너가 ln x 더하기 너 미분 넣으니까 1 나오나요? 이렇게 요거 양변에다가 미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쪽으로 이제 곱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나와요. 이것이 f'x예요. fx 자리에는 아직은 x승을 대입하지 않은 상태. 자,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f 더블 프라임 x가 되겠죠? 너 미분 넣어? 너 미분 넣어. 그럼 뭐가 되냐면 너 미분하면 x분의 1 fx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미분한 거 ln x 플러스 1 곱하기 f'x인데 f'x가 이거죠? 너의 제곱 fx.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x자리에다 1 대입한다. 너에다 1 대입하시고 1 대입하시고 이건 어차피 없어지고 1이고 제곱이고 f1이고 너도 f1이죠? 2f1이네. 답은 2가 되겠죠. 괜찮나요? 14번 fx는 2의 x 코사인 2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거랑 같은 어떤 알파 값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x 코사인 2x를 한번 먼저 미분을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의 x 곱하기 fx 꼴은 항상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x는 고스란히 있고 너 자기 자신이랑 너를 미분한 게 서로 더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2x 2x이기 때문에 코사인 2x를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2x에다가 2가 다시 곱해져서 마이너스 2 사인 2x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f'입니다. f'. 한 번 더 미분하면 2x. 이거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이거 미분하면 원래 요거 나왔었잖아. 그리고 요거 일단 자기 자신 써주시고 미분한 거 먼저 씁시다. 마이너스 2 사인 2x.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2x. 그리고 너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너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 2x가 한 개 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요 상태. 너가 f 더블 프라임이에요.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서로 같은 거죠? 그럼 요거 알파를 대입해서 서로 같은 거니까 이항시키고 이항시켜 보시면 코사인 너가 뭐가 되냐면 여기로 넘어갈게요. 4 코사인 2알파 는 어차피 이 부분이 알파는 약분, 너는 약분이 됐겠죠? 너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사인 2알파 이렇게 됩니다. 즉 결론 탄젠트 2알파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자, 요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근데 탄젠트 2알파의 구조 자체가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에 맞아요? 이 구조를 딱 보시면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분의 1의 형태를 계산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 양변을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겠구나. 문제에서 요거 구하고 싶은 거 맞죠? 이거 양변 역수 취하시면 이거가 마이너스 2는 2분의 마이너스 답이네. 마이너스 답. 없어지고 곱하고 4가 된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함수 fx를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 아니 뭐야, 무리함수에다가 이제 5승을 한 거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hx는 gx와 fx를 합성한 형태로 정의를 하겠대. h'1이 3일 때 g'-를 구하고 싶대요. 가운데 가서 봅시다. 자,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고 루트에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거 전체의 5승, 그리고 hx는 g 합성 fx죠? 자, 요걸 준 상태. 뭔 소리죠 도대체? 자, h'1은 3, h'x는 g 합성 g' 합성 fx 곱하기 f'x입니다. 자, 이 상태 맞죠? 양변에다 1을 대입을 했어요. 너에다 1을 대입해봤더니 h'1는 g'의 f1 곱하기 f'의 1. 자, 이 상태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g'-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f1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데 내 손모가지를 걸 수 있다고. 어차피 이 식에서는 g' 안에 f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딱 보니까 얼마 나와요? 이거 2 빼기 3의 5승이니까 이거 정확히 마이너스 1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h1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준 거고 너가 3인 거고 구하고 싶은 건 g'-1이고 실제로 물어보는 건 그렇다는 거는 그냥 f'1을 구하라는 소리냐. 문제에서의 답은 즉 g'-1은 뭐가 돼야 되냐면 f'1분의 3이 돼야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식에다가 우리가 미분해서 f'1 구해봅시다. 자, 미분하시면 5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3x 플러스 1 빼기 3 전체에 4승이 돼야 되고 곱하기 우리가 요 전체를 다시 미분해야 되죠? 요 전체를 다시 미분해 보시면 3x 플러스 1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다시 루트 3x 플러스 1 분의 1. 근데 너가 다시 미분이 돼야 되죠? 3.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여기다가 1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1 갖다 넣어보시면 요거 2 나오고 요거 2 나오고 3 나오고 4분의 3 나오나 이만큼? 요거 4분의 3 나오죠?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4승 하면 너가 또 1 나오고 5가 나오겠네요. 즉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5가 나옵니다. 약분 답은 5분의 4가 나온다. 뭐 쪽팔리게 했죠. 자, 31번 이거 하나 풀어줄게요.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요 극한식을 하나 줬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1, 그 극한값이 일단은 8분의 1입니다. 이걸 줬고 너의 역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g의 역함수 x 너가 f의 2x 플러스 3.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합성함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대로 미분해서 풀려고 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g'1인데 양변에다가 gx를 이렇게 합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합성해 줄 수 있죠? 그럼 좌변은 이제 그냥 x가 됩니다. g
안에 f, 안에 2x 플러스 3이 들어간 상황.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G'1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G'의 f의 2x 플러스 3에 안에 거를 미분한 f'의 2x 플러스 3에 안에 거를 미분한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G'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값이 1이 된 순간을 찾아야 돼요. 이게 언제 1인가? 근데 봤더니 fx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1인데 x가 0일 때 1이라는 거는 요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0인 순간. 그래서 이 부분이 0인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결론. 양변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한 거고 G'의 1는 너는 아니지 곱하기 F'의 0인 거죠. 곱하기 2는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F'0이 8분의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G'1이라는 값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성함수의 형태로 바꿔놓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요거 G의 역함수를 그대로 미분하려고 하지는 말자. 됐습니다. 됐고 인서 질문할 거 없지? 응.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대부분 접선에 대한 이야기고 평균값 정리가 있기는 한데 평균값 정리 자체가 뭐 이쪽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다. 하지만 수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쓰이는지 좀 봅시다. 도함수의 활용. 요 미분 쪽에서, 그러니까 요 미적분 쪽에서도 도함수의 활용 단어는 수투랑 굉장히 유사해요. 즉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극대극소 나오고 최대 최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하게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방부동식 해결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흐름 자체는 수투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조금 더 어렵고 그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울 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녀석이었죠. y는 접점의 x좌표인 f't x 빼기 t 얼마 ft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었는데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접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함수를 뺐을 때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가능했는데 요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미적분은 다항함수 아닌 애들이 많이 나오고 즉 우리가 뭐 중근을 갖는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fx와 gx가 서로 접한다. 의 상황은 수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 계수가 같은 거죠.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합쳐주시면 fx 빼기 gx라는 hx 입장에서는 너의 함수값과 너의 미분 계수가 둘 다 0이었다. 여기서 이제 다항함수인 경우에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까지 흘러간 거고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미적분에서는 딱 여기서 그칩니다. 하지만 풀이 방식은 항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많이 해결을 해요. 매번 접점을 t라고 가정을 해서 식을 어떻게 연립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대표적으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저식을 넣고서 서로 나누어서 풀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때 보시게 될 거고 이쪽에서 조금 독특하게 이제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2, 3, 요 방부등식까지 넘어가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표 평면 그래서 영역별로 다르게 존재함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줄게요. 3차 함수를 먼저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원래 접선의 개수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뭘 가지고 하냐면 저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에다가 xy에다 좌표를 대입을 해서 그때 t라는 저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t의 실근의 개수가 곧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되고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와 거의 비슷하다. 언제만 제외하고 우리가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만 제외하고, 즉 접점은 두 개인데 직선이 하나인 경우도 간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영역으로 해결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영역별로 접선의 개수를 그을 수 있는 개수가 달라져.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이런 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한 개밖에 못 그어요. 요 점이 있다고 치면. 그럼 얘가 이제 왜 한 개인지를 한번 보시면, 경계는 누가 되냐면 요 3차 함수는 이제 변곡점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요 변곡접선이 있습니다. 변곡접선이라는 거는 요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녀석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변곡접선 그 다음에 함수 fx, 이렇게 두 가지 곡선과 직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좌표 평면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 영역마다 이 접선의 개수가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동일 영역에 있는 점들 입장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은 접선의 개수가 한 개이듯이 좀 더 위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도 역시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쪽 영역에서는 싸그리 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점이 이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여기가 되면, 만약에 이 변곡 접선 위가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변곡 접선 하나 자체가 접선이죠. 접선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고, 너 안쪽에서는 한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고, 너를 넘어가면 사실은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시냐면 이쪽 한 개 밑으로 위로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 쪽으로 세 개 해서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요. 그래서 영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도 역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자, 한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순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요 점에선 딱 한 개예요. 변곡 점 위에서는 딱 한 개의 접선밖에 그릴 수가 없다. 이 점을 제외하고 다른 변곡 접선 위의 점에서는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곡선 있죠? 요 곡선, 요 함수 위에선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한 개야. 여기서는 세 개야. 둘의 경계가 바로 이 함수예요, 사실은. 즉, 요 함수 위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x 같은 함수 같은 거는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영역별로 접선의 개수가 좀 다르게 존재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얘는 이제 제일 쉬운 3차 함수 가지고 했자. 3차 함수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너가 2에 마이너스 x, 예컨대 뭐 이런 함수가 이제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런데 변곡점이 있겠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 접선이 있고, 이쪽에도 변곡 접선이 있고, 변곡 접선 두 개나 있죠. 그 다음에 점근선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영역이 접선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이런 거예요. 변곡 접선이랑 너랑 만나는 뭐 A, 0에서 근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이쪽 변곡 접선 구하고 이쪽 변곡 접선 구하고 너랑 만나는 점 구하고 해가지고 적당히 찾아내는 뭐 이런 종류의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 영역별로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 영역의 경계가 어디가 되냐면, 자, 첫 번째 fx 자체가 됩니다. 두 번째 변곡 접선이 돼요. 정확히 4가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점근선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공통 접선이 돼요. 즉 여러분은 영역에서 접선의 개수에 대한 판단할 일이 있으면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변곡 접선들 다 긋고 점근선 긋고 공통 접선 그을 수 있는 대로 다 그어주시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가 있다가 요 접선의 개수에 대한 조금 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미적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고 뭐 꼭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정식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면 좀 판단이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그래프 같은 것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말고 그래프 배우고 나서 그때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가장 주된 내용은 어떤 임의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에요. 3, 4차 함수 그리기는 되게 쉽잖아. 근데 그날은 이제 5만 가지 다양한 함수의 형태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그리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미적분을 할 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모르냐. 보통은 애들이 그래프를 잘 못 그려요. 거의 좀 상위권도 조금만 까다롭게 주면 그래프를 거지같이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 그다음에 뭐 공통 접선 이야기 좀 나오고 접선의 개수, 여기 보시면 역함수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미분법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접선에서 어쨌거나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f't라는 기울기를 구할 일이 생긴단 말이야. 이 부분을 이제 구할 때 이제까지는 그냥 다항함수를 쉽게 미분을 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함수들을 미분하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이 함수 자체가 양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음함수의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고 한 점을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미적분 쪽에서 조금 특이하게 출제되는 접선들이 되겠다.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앞에는 되게 쉬워요. 자,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에다가 우리 미분해가지고 갖다가 때려 넣을 거야, 이제. 자, 볼게요. 어떤 함수냐면, y는 ln x 플러스 a, 위의 점 마이너스 2,1. 자, 위의 점 마이너스 2,1 밑줄 치시고, 당연히 너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즉,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값 얼마 나와요? 2 나오겠지. 2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 y는 ln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너를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y'을 구해줄게요. 너는 x 플러스 2 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ln x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접선은 y는 기울기가 대입해보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죠?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마이너스 2,1이란 점을 대입했고 기울기 갖다 대입했고 끝났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이번엔 2번.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곡선 y는 fx 위의 점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곡선 gx 위의 점 2, 마이너스 4, 2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겠네. 그럼 어차피 우리는 정확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는 없고 각 x좌표가 이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즉 마지막 식에 대한 얘기는 이런 상황인 거죠. f' e와 g' e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수직인 거지, 그지? 근데 fx와 gx의 관계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g'x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f'x ln 4x의 4승인데 4ln x라고 써도 괜찮죠?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너가 fx 곱하기 x분의 4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을 갖다 넣습니다. 1을 갖다 쭉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당초에 FE가 마이너스 2라 그랬거든? FE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 대입해 주시면 G'E가 나옵니다. 이거는 F'E 2 대입했으니까 4 더하기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2 약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이제 F'E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에다 넣어줄게요. 그럼 끝이지 뭐. 4 F'E에 마이너스 1 곱하기 F'E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100 F'E의 값을 구해봐라. 뭐 편의상 이것을 K라고 치환을 한다면 너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K는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에는 1번과 2번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점에서 ln a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래. 이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이 원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ln ax라는 함수 자체가 애초에 원점을 지난 함수가 아니에요. 즉, 너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어쨌거나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ln ax와 y는 x라는 녀석이 서로 접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접한다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한다고? 항상 접점 t를 가정을 해서 푼다고. 원래는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빼가지고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즉 인수정리 혹은 근과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미적분에서는 그런 편안한 도구들을 쓸 수는 없고 그냥 너랑 각각 식 대입 ln at 접점에서의 함수값과 너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t분의 1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 하나는 원래에다가 t 대입한 거 하나는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그러니까 t 값은 1이고 t 값이 1이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원점에서 아니지 마이너스 1,0에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함수에 두 접선을 기울기를 그었고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m1, m2라고 했을 때 우리는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4번과 3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4번은 접선을 준 게 아니고 3번은 접선을 줬죠. 접선을 줬기 때문에 그냥 t 대입하고 미분해서 t 대입하고 서로 같다식 정리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밖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은 y는 너의 먼저 미분계수 x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럼 난 미분을 할 줄 알아야겠지. 이거 x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즉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건데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가 있고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을 하면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너랑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가 1 빼기 x에 2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t를 이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x 빼기 t에 더하기 너가 t에 2의 마이너스 t승. 자, 이 상태예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거죠. 자, 요건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 여기 0 대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요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죠. 즉 1 빼기 t에 2의 마이너스 t승. 요 부분을 일단 좀 따로 써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양변을 2의 t승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의 t승을 곱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t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와요. 너가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마이너스 1이고 너가 플러스 t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t에 관한 2차식 나왔죠. 요거 식을 풀었더니 t에 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접점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접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접점을 각각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기울기 m1, m2가 나와요. 그지? 여기서 t1, t2가 나오듯이 이걸 바탕으로 m1, m2가 나왔을 거라고. 맞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난 뭘 활용한다? 근과계수 관계. 근과계수 관계부터 본다. 무조건. 마지막에 어차피 m1 곱하기 m2에 대한 이야기잖아.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m1이랑 m2를 곱하시면 이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 빼기 t1, 1 빼기 t2, 2의 마이너스에 t1 더하기 t2 이렇게 나와요. 즉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같이 다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뿔뿔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얘는 뭐야? 얘는 이 식을 내가 x 빼기 t1, x 빼기 t2라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한 항등식인 이거 값 1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 이런 게 수상에서 배워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거 전개해가지고 근과계수 공식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거 여기다가 양변에다 항등식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빼기 t1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가 얘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함수였던 거야.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 1 나오죠. 답은 1, 2에 1승이니까 답이 2가 나온다. 4번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서. 근데 솔직히 특별한 건 없죠. 그죠? 그냥 미분할 줄 아시면 되고 대입할 줄 아시면 되고. 그쵸. 그래서 그만큼 앞쪽에서 여러분 이제 미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5번 볼게요. 이번에는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점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곡선 너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k래. k의 값을 구해달래. 뭔 소리까? 자, 일단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k고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지난다는 것 자체가 이 접선 자체가 나오죠. 어떻게 생겼어요? y는 k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접선이 되는 거 아니야? 즉 5번의 상황은 3번과 유사해요. 사실은. 그죠? 접선이 어쨌거나 식으로 표현이 되죠. 좀 수월하게. 그럼 너와 y는 k sin 2x 빼기 루트 3. 너가 서로 접하는 거지? 이렇게. 너가 어디서 접하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겠고 그 접점을 그러니까 가정을 해줘야지 뭐. 자, 식 써볼게요. k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k sin 2t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일단 첫 번째 식.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k는 너가 뭐가 나오냐면 2k 코사인 2t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적당히 연립을 하셔야 되고 근데 봤더니 이거 어때요? 짠! k는 양수라고 했어. 즉 코사인 2t가 얼마가 나와? 2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 그때의 각도 세타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아까도 했죠. 3분의 파이나 3분의 5파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x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거든. 즉 t값도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거는 2t라는 건 0부터 파이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넌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거 갖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k값이야. 여기다가 k값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파이를 요 2t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너가 t가 그럼 6분의 파이인 거죠. 6분의 파이 t, 6분의 파이 k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k 곱하기 사인 2t인데 코사인 2t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2t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빼기 루트 3 요거 되는 거 보이죠? 근데 딱 보니까 너의 개수비가 1대 2, 1대 2 양변이 정확하게 약분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지? 이거 넘겨서 식 묶을까? 이렇게 묶을까?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는 k에 2분의 루트 3 빼기 6분의 파이 약분되는 거 보이죠? k는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원에서의 어떤 저런 지식들이 활용이 된다. 하지만 t 대입하고 미분에서 또 t 대입하고 식 서로 갖다 둘을 적당히 연립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풀이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넘어가도 괜찮죠?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2x 위의 점 t, 코사인 2t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의 밑줄 y절편을 gt. 그러면 너는 결국에는 요 법선이라고 부르거든. 접선의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 밑줄 치시고 법선이라고 써놓으세요. 법선. 이런 용어가 있어. 원래는 이제 자주 쓰는 용어였는데 요새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세요. 얘가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법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y는 f't가 아니라 f't 분의 마이너스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ft. 이 부분의 기울기만 달라요. 기울기만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가 되겠지. 서로 수직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식 미분해서 갖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2x 곱하기 2가 나오죠. 즉 분모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사인 2t 분의 결국엔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 코사인 2t.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우리가 너의 y절편을 보고 싶잖아. 얘가 0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0인 순간인 거고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즉 우리는 GT라는 이 y절편은 이렇게 나와요. 너가 이 사인 2t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코사인 2t. 여기서 t값의 극한을 0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생긴 극한의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가 나와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만큼 4분의 1 나와요. 맞아요? 너는 그냥 0 들어가면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에 이만큼이 나온다. 답은 4분의 3이 나온다. 4번에 있다. 괜찮아? 날개를 해줄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역시 곡선 너를 지나고 너에서의 접선 L 근데 너랑 수직이고 똑같은 점을 지난 직선 너가 X축과 만난 점이 A 그 다음에 Y축과 만난 점이 B 너의 넓이를 구해봐라. 7번도 역시 어떤 상황이야? 법선의 방정식이죠? 법선의 XY절편의 곱을 구해달라는 소리지. 법선의 방정식 써볼게요. Y는 요 식에다 넣어주면 돼. 자, 루트 X제곱 마이너스를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루트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루트 fx 미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2분의 1에 분모에 루트 fx가 있고 분의 프라임 x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이렇게 생겨서 워낙에 루트 fx 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매번 여러분이 고민해 가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하지는 말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t를 대입을 하는 건데 너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2에 요게 루트 fx니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t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요 식에다가 지금 원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빼기 루트 2 플러스 1인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너의 법선입니다. 너 접점을 지나고 수직인.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xy 좌표를 구해 볼게요. y좌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냐면 2루트 너가 약분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그냥 루트 2 t분의 루트 2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게 이제 y절편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잠깐만, 나 왜 t라고 쓰고 있지? t가 루트 2인데 t롤이 루트 2 그냥 바로 넣을게요. 뭐에다 루트 2를 넣으면 얘가 1 나오나? 2 나오네. 이게 누구냐면 y절편이에요. 그 다음에 x절편은 y가 0인 순간에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너가 0인 순간에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있었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1이거든? 그러니까 넘어가서 더해주면 x는 2루트가 나와. x는 루트. 이렇게. 왜냐면 x 빼기 루트 2가 이렇게 되거든. 넘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때문에 넘긴 거예요, 식을. 그럼 이게 y고 너가 x니까 각각 xy 절편 구했고 너의 넓이는 2루트 2가 나온다. 굉장히 간단하다. 넘어간다. 8번 보겠습니다. 아, 아, 8번 풀어보세요. 빨리 갔다.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8번 쉬워요. A가 4,0이고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은 거죠. x분의 2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의 x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요거를 미분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너의 도함수를 구했어. t라는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게요. y는. 그럼 뭐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의 t제곱분의 2의
x 빼기 t에 더하기 t분의 2. 그것이 4,0을 지나가는 거죠? 자, 이 상태. 양변에다가 t제곱 곱해줘도 되나요? 이게 0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t제곱을 곱해줍시다. 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리고 너를 이항식이고 2를 약분을 해주세요. 즉, 4 빼기 t는 t가 나오네? t는 2가 나오죠? 이렇게. t가 2가 나올 것이고, t가 2가 나오면 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이게 2니까 2,1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와요. 너가 2 가는 동안에 1 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y는 아니지? 어차피 뭐만 구하면 돼? 이거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니까 4 가면 너가 2 가겠죠? 여기가 2가 되겠지.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2가 된다. 즉 너는 1대 2대 루트 5. 선분 AB의 길이는 2 루트 5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나 요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 연립을 했을 때 사실 유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이차함수와의 관계도 되게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면 봐봐.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도 되니? 기울기가 m이고 4,0을 지나는 m x 빼기 4 이렇게 잡아도 괜찮죠. 즉 m x 빼기 4와 x분의 2가 접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너를 양변에다가 x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즉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나오겠죠. 즉 4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m는요.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즉 어떻게 푼 거야? 너랑 식 갖다가 놓고 어차피 2차식이니까 접할 때 판별식. 즉 우리가 2차식의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접하는 상황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하죠. 얘보다는. 그죠? 그래서 다각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공통접선. 공통접선 역시 별거 없습니다. 서로 접한다는 얘기고. 근데 공통접선의 상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사실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첫 번째. 또 다른 공통접선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함수가 두 개인데 접점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이 직선이 둘 다 접하고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접점이 일치하는 케이스. 얘는 접점이 불일치하는 케이스. 마지막에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4차 함수처럼 이렇게 접점이 두 개인데 함수가 하나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은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만약에 얘가 나오면 접점을 따로따로 가정해서 이제 풀어준다고는 했죠. 이거 봅시다 일단. 9번. 9번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lnx와 너가 x가 2의 3승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a, b의 값을 구해서 곱해달라. 그러면 어쨌거나 2의 3승을 대입한 3 너랑 a의 2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분의 b 일단은 이것이 서로 같아야 되죠. 이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것이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역시 2의 3승을 넣어주시면 2의 3승 분의 좌변은 1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미분하시면 a 더하기 너가 b의 x분의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x제곱분의 b가 나오거든. x제곱이니까 2의 6승 분의 b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연립을 해달라는 얘기고 뭐 연립은 기왕이면 양변에다가 2의 3승 곱해주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위아래를 서로 더해주면 우리가 깔끔하게 뒷부분이 날아가고 너가 좌변은 4 A는 2에 3승분의 4가 나오죠. B도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0번. 역시 T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T를 대입하고 미분해서 T를 대입하는 형태의 식 보시면 A 더하기 코사인 T 너는 사인 제곱 T 요게 함수값이 일치 그 다음에 미분해서 일치해야 되죠. 마이너스 사인 T는 2 사인 T 코사인 T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너가 2가 앞으로 나왔고 사인 t까지 나왔고 사인 t를 미분한 코사인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랑 연립해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또 사인 마음대로 약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할 때는 가급적이면 약분하지 않고 넘겨서 묶어주는 게 좋아요. 즉 이 식은 어떻게 바꿔주시는 게 좋냐면 사인으로 묶어주면 사인 t 2 코사인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즉 사인 t가 0이어도 되고 2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인 t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약분을 이제서는 해줘도 상관은 없다. 이 부분이 0이 될 수 있죠. 너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0부터 파이 사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120도죠. t는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구하는 거야? 상수 a값 구하는 거네. 뭐 여기다 넣으면 되지 뭐. 여기서 사실 t값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죠. 왜? 코사인 t만 알면 이거 갖다 대입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시면 끝.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와 너의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해달래.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안 알려줬죠. 뭐 교점을 t라고 가정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a 더하기 sin t는 sin 제곱 t. 요게 일단 첫 번째 식. 지금 방금 했던 10번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코사인 t는 뭐가 나오냐면 이 sin t 코사인 t. 역시 넘어가서 식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t로 묶을 수 있고 이 sin t 빼기 1는 0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즉 코사인 값이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얘는 코사인 값을 약분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야. 코사인이 0이 되면 그때 사인 값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즉 a라는 값은 현재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t거든. 그럼 여기서 코사인 t가 0일 때 사인이 뿔마 1이니까 사인에다 뿔마 1을 대입한다고. 1일 때는 이만큼이 0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만큼이 2가 나오고 만약에 sin t가 2분의 1이면 당연히 너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의 값이 나온다. 마지막에 단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인 거는 제외를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죠? 에어컨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꺼달라고? 잠깐만. 자, 12번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너랑 두 곡선에서 모두 접한대요. 두 양수 A, B를 한번 구해봐라. 응, 그럼요. 요거, 여기 있다. 우리 근데 몇 문제 안 남았어? 문제풀이. 10개? 뒤에 10개 정도만. 너 답지 먼저 줄게. 12번까지만 하고 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직선이 있고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x분의 1이 있고 하나는 x제곱분의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교점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보려고 서로 연립을 해봤어요. 양변에다 x제곱을 곱했고 식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구나. x제곱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양변에 x제곱을 곱했더니 이제 x는 이제 b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b인 순간에 교점을 갖겠죠, 그죠? b인 순간에 교점을 갖고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b인 순간에도 교점을 갖는 뭐 그런 함수인데, 얘가 지금 접점이 일치하는 상황인지 접점이 이제 불일치하는 상황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x가 0보다 클 때 각각 두 곡선에 모두 접한다 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얘가 공통접선을 갖는다면 b인 순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서로 교점인 순간에 x가 b이니까 그것 뭐 t라고 대입을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약에 교점인 순간에 공통접선을 갖는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그때 각각의 미분 개수도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럼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랑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의 t의 3승분의 b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또 양변에다가 곱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t는 2b가 나와요. 맞아요? 즉 너에서는 교점은 t는 b인데 미분 개수가 같은 건 t는 2b예요. 그럼 너랑 너랑 서로 일치하려면 b가 0이 나와야 되죠. 근데 b는 분명히 양수라 그랬어요. 즉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접점이 다르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 지금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접점을 t라고 잡고 또 다른 하나의 접점을 s라고 잡겠다는 거야.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약간 뭐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너에서 접하고 너에서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 자, 그러면 각각에서의 지금 접점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하나에서의 t에서의 미분계수랑 하나에서의 s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너와 너의 평균 변화율이 서로 또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공식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어쨌거나 각각 접하는 거죠. 마이너스에 a t 플러스 2는 t분의 1. 얘가 함수값이 t에서 같다. 첫 번째 쓴 거고 마이너스 a는 너를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t제곱 분의 1. 요게 지금 t라는 접점에서 둘이 서로 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s라는 접점에서 얘랑 접하려면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가 t제곱 분의 b, t래, s제곱. 접점이 서로 다르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는 너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2에 s의 3승 분의 b,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얘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2의 S3승 분의 B. 요렇게 생긴 식 한 개 나오고, 요거 나오고, 얘랑 서로 사실 연립을 해보시면, 너를 서로 연립을 하면 누가 나오냐면,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서로 양변을 빼고 식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평균 변화율식을 쓴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S 빼기 T 분의 S제곱 분의 B 빼기 T제곱, T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랑 이렇게 이제 다 같아야 된다. 지금 미지수가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식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렇게 식 세 개 연립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식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 통분하시면 통분 안 되나? 여기서 뭘로 바꿀까? B를 S와 T로 바꿉시다. 양변에다가 S3승을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는 일단 냅두자. B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t제곱분의 S3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요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시면 2t제곱 분의 S 빼기 t분의 1.
나누기 S 빼기 T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너에 대한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T로 바꿀게요. 마이너스의 T제곱분의. 그럼 여기서 이제 S와 T에 대한 식이 나오죠. 여기 S와 T의 관계식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대입을 하시면 식이 아마 정리가 될 건데 마지막에 A 플러스 B를 물어보고 있고 요거를 되게 귀찮네. T제곱을 곱할까요 일단? T제곱을 곱하면 좀 낫다 그지? 이렇게 바뀌겠네요. 아 그렇게 안 귀찮네. 이쪽으로 곱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S 플러스 T 너가 우변에 있는 S 뭐 이상한데? 아 2분의 S 빼기 T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S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죠. S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면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시냐면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고 걔가 또 얘랑 같고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이제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 요거 계산이 조금 번거로운데 계산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봅니다. 13번 자 A, 0에서 너의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단 한 개밖에 없대요. A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0이라는 건 결국엔 어디 위에 있다는 거냐면 X축 위에 있다는 거죠. 그죠? X축 위에 어딘가 한 점인데 우리가 너 위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이렇게 약간 정규분포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요 변곡점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쪽이랑 변곡접선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단 한 개뿐이라는 건 요 변곡접선과 x축이 만나는 요 두 점을 말하겠구나. 변곡접선의 x절편 그냥 구하셔서 풀어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가정하에 이걸로 갑시다. y는 어떤 접점 t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써줄게요. 너를 이제 전체를 미분을 하시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생긴 거잖아. 너를 미분을 하면 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한 개 깎이고 너를 다시 미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금방금방 합니다. 아니면 뭐 목세 미분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고 쨌거나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x인데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 분의 1 자 a, 0이죠? 너가 a 너가 0 너의 t의 실근이 한 개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근데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다 곱해보시면 이 자리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t제곱 플러스 1이 오히려 하나 남을 것이고 그럼 잘 보시면 이것이 뭐가 된다? 이 전체가 t에 관한 2차식이 된다. 2차식인데 실근이 하나라는 건 당연히 중분을 갖는 상황이 되겠죠. A값이 만약에 A값이 0이어도 우리는 2차식의 형태죠. 그죠? 최고차항 뭐식 정리해 볼게.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다 넘깁시다. t제곱 더하기 2at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다 넘긴 거예요 지금. 안 맞잖아 이씨. 또가 이상한데? 왜 넘겼지? 괜히 넘겼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너의 실근이 한 개이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는 0 끝? 이렇게 들어간다고.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거기서 t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데 t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상황이 특히나 이런 유리함수의 형태일 때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나온 경우가 많다? 다항함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14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어차피 이쪽에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걔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x에 2의 x 마이너스 1 요걸 미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얘는 특별한 미분 아니죠. 그냥 곱의 미분법 써주시면 되죠. 요거를 미분을 해서 서로 다른 정확히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자. 13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자, 보시면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t 플러스 1 괄호 열고 닫고 2의 t 빼기 1승. 요건 이제 미분하고 t를 대입을 한 겁니다. 너에다가 t, t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1승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양변을 2의 t 마이너스 1승으로 약분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수 함수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t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많이 남는구나. 마이너스 t에 대한 부분을 넘겨서 t제곱, 여기가 a, 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t. 잠깐, 마이너스 1t도 있잖아. 그냥 마이너스 at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상수항 1a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와요. 어쨌거나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접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때 접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a제곱 더하기 4a 크다 0이고 끝이죠. 부동식 써주시면 끝.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3,2에서 곡선 너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한번 해볼게. 지금 어쨌거나 내가 3,2를 가지고 요 13번, 14번처럼 접선의 방정식 식 형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얘랑 x분의 x-1이랑 뭐를 연립해서 풀어내는 것도 괜찮다고 했냐면 이것도 괜찮다고 그랬어. 이렇게 둘을 서로 연립을 해보시면 양변에다 x를 곱했을 때 여전히 x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접선의 개수를 이제 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의 개수랑 똑같냐면 요 기울기 m의 개수랑 똑같지. 왜? 3,2라는 요 정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접선인 거죠. 요거를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양변에다가 x 곱하고 이항을 시켜서 식 정리 mx제곱. 너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m 플러스 2 빼기 1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네요. 이게 너랑 같다 식 쓰고 양변에다 x를 곱한 거예요. 넌 mx 제곱이 됐고 나머지 상수항에 해당한 부분은 x를 곱했으니까 요만큼 x를 앞에 곱했고 그 다음에 x-1이 있었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보시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 이항 시켜서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죠. 여기서의 판별식을 관찰하겠다는 거야. 관찰. 일단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려면 요 m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 m의 개수를 그러면 x제곱 빼기 3x 즉 x에다가 3을 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3을 넣으면 요 9m 나오죠? 마이너스 9m 나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m 너는 뭐가 나오냐면 9m 제곱 마이너스의
얼마가 나오지? 10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이 너의 판별식이거든. 근데 이 판별식이 잘 봤더니 짝수근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항상 판별식이 0보다는 크다는 거 보이나요? 너의 절반에 5의 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한 9를 해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렇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이것이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뭔 소리야? 개소리야. 판별식이 0이 돼야죠. 판별식이 0이 돼야죠. 접하는 거니까. 는 0. 는 0. 뭐야? 이렇게 돼야지. 인수분 되잖아. 인수분이 되네. 그러니까 m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m이 뭐 9m 마일, m 마일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m값이 두 개, 기울기가 두 개, 아 접선이 두 개구나 이렇게 된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풀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푼 거예요. 이건 그냥 연립하고 2차식으로 정리하고 판별식 0 때린 거라고 우리가 접한다라는 상황은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6번. 곡선 너에다가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내가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5번처럼 안 풀 것 같아. 왜? 너랑 연립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한쪽은 직선이고 한쪽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포함된 어떤 지수함수와 곱해진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변에다가 뭘 적당히 곱하거나 한다고 해서 내가 2차식의 형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15번은 2차식의 형태로 바꾼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낸 거고 얘는 그냥 이걸로 갈 거야. 자, y는 너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a를 미분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 에다가 t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너의 도함수예요. x 빼기 t 더하기 t 플러스 a에 2의 마이너스 t승. 자, 이 상태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너에다 00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00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요 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아니지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양변에다 2의 t승을 곱해봤더니 잘 보시면 이것 전체가 t에 관한 여전히 2차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t제곱 그 다음에 t의 개수가 너가 마이너스 a 근데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서 그냥 a 플러스 at 상수항은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입니다. 너가 t의 실근이 한 개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인 a제곱 빼기 4a가 0이 되어야만 하고 a 값은 0 또는 4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4가 나온다. 넘어간다. 17번. 오늘 수업이 왜 쉽다는지 좀 알겠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미분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접선의 기본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사실 어려운 응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자, 17번 보시면 이번엔 너의 역함수 gx가 있고 너 gx 위에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gx 위에 x좌표가 2라는 거는 그러니까 2,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함수 자체를 그냥 미분해서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fx와 gx는 항상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ymax 대칭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gx의 x좌표가 2라는 거는 fx 입장에서는 y좌표가 2인 순간이에요. 즉 fx는 어딜 지나가냐면 f1,2를 지나가거든. 이렇게 1,2를 지나죠. 지남. 근데 1,2가 역함수로 가면 2,1로 바뀌는 거죠. 그럼 2,1을 지나면서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과 2에서의 G'2는 항상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곱하면
1이 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를 구하는 거죠. F'1 구해보시면 미분에서 1 대입하니까 4 나오죠. 즉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어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 함은 y는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2,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를 이용을 한다. 넘어간다. 18번.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18번은 살짝 다르죠. 왜? 중간에 세 번째 줄 왼쪽 밑줄 칠까요? fex의 역함수를 gx fex의 역함수를 gx 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어쨌거나 한번 봅시다. 먼저 fx 위의 점 2,a에서의 접전의 방정식이 2x 빼기 3이라 함은 정확히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f2는 a인데 2를 대입해 봤더니 1이 나와요. 즉 f2는 1이고 그리고 f'2는 2가 돼야 되죠. 자, 현재 요와 같은 상황이야. 근데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요 gx 위의 점 지금 f2x에 역함수가 gx라고 했다는 거는 g라는 거를 바깥에다 합성했을 때 y는 x가 나와야 되고 이 상태에서 a, ga 근데 a라는 게 지금 현재 1이었거든. a는 1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g x 위 1, 근데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이 gx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g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죠. 얘가 1이 되려면 언제 얘가 1이 되냐면 f2에서 1이 돼요. f2에서 1이 된다는 건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이렇게 x에다 1 대입하면 f2가 되고 f2가 1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얘는 당연히 x에 1을 대입해서 얘는 1인 거예요. 즉 g1은 1입니다. 일단은 난 요걸 구했어. 즉 gx 위의 점이 1,1이라는 것까지는 구했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죠. 요거 양변 미분해서 적당히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양변 미분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g' f 2x 곱하기 f 프라임 2x 곱하기 2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역시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요 값이 1이 나올 것이고 근데 요게 f'2가 나오는데 f'2는 아까 2였죠. 그럼 2 곱하기 2 너가 1이니까 결국에는 g'1은 4분의 1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즉 접선의 방정식은 4분의 1 x-1 곱하기 더하기 1이 된다. 안 어렵다. 넘어간다. 자, 네 문제 남았고 여기는 매개변수랑 음함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볼게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어떤 곡선이 있대.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대. 너의 위의 점 3분의 10, 3분의 1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q,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해봐라. 일단 P점은 알고 있고 우리는 x절편만 구하면 되네. x절편을 구하려면 사실은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한 식이 지금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 t분의 1 더하기 t를 약분했어요. 너는 그냥 t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뭘 찾으셔야 되냐면 t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y가 t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이제 3일 때라는 거는 t가 입장에서는 3분의 1인 순간인 거죠. 요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겁니다. 지금 매개변수 미분법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식 정리해 보시면 dt분의 dx 3이구나. 미안해요. 3분의 1이구나. 거꾸로 봤어요. 이렇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요거를 이용해서 dx분의 dy를 구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x와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각각 요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미분하면 1 더하기 1 빼기 t제곱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에 t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했습니다. 3 대입하시면 너는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 되고 너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짜리 어떤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3분의 10, 3분의 1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의 8분의 1 x 빼기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x 절편은 이제 y가 0일 때니까 그 부분만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다. 넘어가서 자, 역시 매개변수로 나타낸 건데 이번에는 밑줄 t는 1에 대응하는 점 L에서의 접선의 L에서의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때 L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어쨌거나 t가 1인 순간 우리는 어떤 점을 지나가냐면 t가 1일 때는 x좌표는 얼마가 되면 k 플러스 1이 되고 그때 t가 1일 때 y좌표는 2가 됩니다. 즉 t는 1에 대응되는 게 xy 좌표는 다음과 같고 기울기는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t에다 1을 대입을 합시다. 매개변수 미분법 dt분의 dx는 누가 나오냐면 3t제곱 플러스 2kt가 나오죠? 요거 나오죠? 분의 2t 나오는 거 맞나요? 여기다가 t는 1을 대입을 한 거야. 대입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k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는 거 맞죠? 그 값이 다음과 같대. 즉 k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k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마일 되고 마일분의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실제 이 직선은 어딜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더라. 끝. 넘어가서 21번. 자, 다음과 같은 곡선 위의 점 2, 마이너스 2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 미지수가 들어있었다면 일단은 대입을 해서 그 미지수를 구했겠지만 딱히 미지수가 없네요. 그죠? 2 대입하면 성립하나 봐. 2 한번 넣어보시면 좌변은 4 나오고 2, 마이너스 2구나. 2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정확하게 우변도 4가 나오죠.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 2,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찾았어.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난다는 건 알았고 나는 당연히 기울기만 구하면 돼.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양변은 미분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음함수로 표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을 써보시면 y제곱을 미분하면 여러분의 편의상 y에다 fx를 대입해서 이제 곱의 미분법 혹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좌변은 2y 곱하기 y 프라임이 됐겠죠? fx라는 어떤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y라는 글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 익숙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 빼기 x제곱 분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xy를 곱한 거는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돼요. x 곱하기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앞에 미분 뒤에 미분 앞에 이렇게 y 더하기 x의 y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우리는 그냥 xy 자리에다가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 프라임이다. 이거 식 넘겨서 정리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y 프라임 너는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빼기 2 더하기 2y 프라임 자,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 보시면 y 프라임은 1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y 프라임 1이 나왔다는 건 기울기가 1이 나온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답은 1번이 나온다. 자, 22번 풀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22번 풀어보세요. 22번 풀어봅니다. 너 위의 점이고 접선 구해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21번과 크게 다를 바 없죠, 그죠? 자, 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너를 미분합시다. 곱미분법 너미분 너 EX, Y 더하기 너미분 너 X제곱 Y 프라임이 됩니다. 이 상태 1,2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는 4 플러스 Y 프라임은 0 이렇게 나오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1,2를 지나가려면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점과의 거리 루트 4의 제곱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다 넘어갈게요. 6인가요? 이렇게 되네. 답은 루트 17분의 6이니까 17분의 6 루트 17이 나온다. 답은 5번에 있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